교차 지원의 원동력은 수학인데 수학 두 문제 틀린 최상위권 학생들이 2,000명이 증발했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난이도는 여러 의견들이 있기는 하나 학생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중론이고요. 단지 작년에 좀 어려웠다는 국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고, 나머지 과목들은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게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도 준킬러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만점자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었고요. 사회탐구도 마찬가지, 과학탐구도 마찬가지, 준킬러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득점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으나 학생들을 변별하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상위권 대학들이라고 하게 되면 서울대죠. 당연히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되었고 교과 평가가 도입돼서 좀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가 좀 많이 신설이 됐고, 좀 지역적으로 보자고 하면 가군에 있는 중앙대 간호학과가 좀 변수가 클 것 같아요. 모집 단위가 워낙 크고 가군에 있는 다른 여러 간호대학들의 입시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의도치 않게 일부 대학들이 수능 반영 비율을 바꿔서 자연계 쪽에서 인문계 쪽으로 교차하는 그 흐름을 막는 대학들도 몇 개 생겼거든요. 그런 변수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교과 평가를 어쨌든 절대평가, 정성평가로 반영을 한다고 네. 하던데, 그러면은 내신이 많이 안 좋은 경우에 서울대를 쓰면 좀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봐야 할까요? 모의 지원을 좀 살펴보니까 일반 전형 기준으로 20점에서 15점까지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대략 18점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내신 성적이 아예 안 좋은, 교과 평가가 아주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한 15점, 16.5점인 학생 거의 안 쓰고 있어서 이미 지원할 때부터 학생들이 자기 검열을 통해서 내신 성적이 낮으면 서울대를 좀 기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내신의 변별력은 지원자 스스로 검열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변별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연 계열에서 이제 인문 계열로 넘어가는 교차 지원을 막는 학교들이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혹시 어떤 학교들인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을 고루 바꿔서 좀 인문계 학생들이 교차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안 되는 학제의 특징도 좀 있습니다. 보통 자연계 쪽에서 인문계 쪽으로 교차가 좀 쉬운 대학들은 특징이 있는데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 반영 비율이 좀 낮아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 서강대, 그리고 경희대와 한양대의 상경계열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고 탐구가 좀 낮거든요. 그런 대학 교차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의도치 않게 반영 비율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아마 성균관대는 교차 지원이 생각보다 많이 못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계약학과들, 예를 들어 반도체학과라든가 스마트 모빌리티학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현재 모의 지원을 보게 되면 최초 합격자들이 등록을 거의 안 해요. 최초 합격자들이 예를 들어 약대를 쓰고 계약과 한번 쓰고 이런 느낌이에요. 다.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새로운 상품이 그러니까 대학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감 보는 거죠. 야, 저게 얼마일까? 여기도 얘도 한번 써보고 쟤도 한번 써보고 저 정도구나. 그러면은 이제 추가 합격권에 있는 애들이 사실은 그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이잖아요. 최초 합격권 아이들은 사실은 간만 본 거고. 그럼 이게 모의 지원이 굉장히 과열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 모의 지원 컷보다 낮은 입시 결과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를 들어 또 이거 다른 문제긴 한데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비가 거의 안 돌아요. 한두 명? 그거는 계약학과로서의 본질을 다 하고 있고 워낙 오래 했으니까 그러긴 한데,
그 외의 계약학과들은 지금 너무 혼전이고 최초 합격자들의 움직임이 예상할 수가 없어서 저라면 점수가 부족한 학생들이라면 과감히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모의적이 너무 높아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수능 도수분포를 좀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학 2문제 틀린 학생들이 추정컨대 한 9,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2,000명 정도가 B잖아요. 즉 교차 지원의 원동력은 수학인데 수학 2문제 틀린 최상위권 학생들이 2,000명이 증발했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모의 지원 표현도 이제 들어가 봐서 분석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 한 20% 이상 감소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양대 금융경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기억으로도 또 인터넷 찾아봐도 자연계 학생들이 93%가 넘었는데 올해 현재 기준으로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 71% 정도 돼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탐을 학생들이 많이 못 봐서 이게 교차 지원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내가 자연계 쪽에서 뭔가 최초합이 되고 그다음에 상향을 해서 인문계 쪽 추가 합격을 노리고 써야 되는데 자연계 자체가 잘 안 잡히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에너지가 별로 없었고 서강대, 성대, 한양대 그 현재 모의 지원이긴 하지만 지원자들의 성향을 보니까 한 급 낮은 대학에서 그 높은 대학으로 교차 지원하는 애들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강대, 성대, 한양대 비슷한 급에서 이제 인문자연 교차를 하지 급 낮은 대학에서 급 높은 대학으로 교차 지원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원인은 수학 그리고 과학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소 이렇게 다른 인터뷰를 들어보면 교차 지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교차 지원이라는 이슈가 사회적 합의나 어떤 구성원들의 요청으로 이게 이러이러한 제도 때문에 교차 지원을 해서 학생들한테 다른 길을 열어주자 이런 논의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데 이게 최초의 교차 지원이 나왔던 이슈가 이게 통합형 점수 체계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등급이 올라가니 교차 지원을 해서 대학의 브랜드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논의의 시발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학생들의 진로나 어떤 성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입시라는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 제도를 통해서 일부의 학생들은 자연계이긴 하지만 새로운 길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게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 작년에도 상담해보게 되면 학생들이 그냥 묻지마식 그 대학 상승을 위해서 브랜드를 위해서 대학을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 학생들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자연계 쪽에서 한 급 올려서 인문계 대학으로 교차를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학했는데 첫 수업을 받고 꽤 많은 학생들이 재수생 종합반 간 학생도 있었고 뭐 1학기 지나고 뭐 휴학기 내도 많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학생들의 1년을 삭제시켜 버릴 수 있는 이게 지원 패턴이기 때문에 굳이 교차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일부 어른들이 가스라이팅 식으로 뭐 교차 지원을 하면 대학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학생들이 5, 6년 동안 뭐 이과하면 이과, 문과하면 이과 그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공부를 해온 것이 단지 입시 제도의 어떤 틈 때문에 대학을 바꿔서 계열을 바꾼다? 이건 좀 바람직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슈이긴 하죠. 뭐 어떤 대학 보고서 쓸 때 수능 최저를 만족한 학생들의 과목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대부분 90% 이상의 학생들이 영어 그리고 탐구 이 두 과목의 조합을 가지고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데 올해 학생들이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사실 영어가 좀 어려웠기도 했었고 특히 탐구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뭐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 어떤 과목은 정답률이 3%인 과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준비해왔던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땐 수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만족자 비율이 보통 수능 최저가 2개 과목 합 얼마인 경우에는 수능 최저 만족 비율을 보통 50% 정도 보는데 10에서 15% 정도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35%에서 40%라고 하게 되면 그 결선 인원만큼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크죠. 특히 이제 의대 쪽에서도 많이 넘어갈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면 올해 의대 쪽에 어떤 정시 경쟁률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의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단순 비교해 보게 되면 입시 결과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만점자가 2,700명이 나왔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치안 같은 경우에는 점수 인플레이션 폭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올해는 수능 만점자가 9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동일 등수로 보이는 분포가 작년보다 많이 옅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분포가 옅어지니까 입시 결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의치안 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고, 특히 모의 지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 인터뷰 전에 이제 몇 개 대학에 모의 지원을 다 돌려봤는데 굉장히 과열돼 있어요. 실제 제가 예상하는 컷보다 좀 높게 돼 있어서 작년에도 상당수의 의대의 입시 결과들이 모의 지원보다 좀 낮았었는데, 올해도 그럴 개연성은 클 가능성이 크고, 또 몇 개 대학들이 모집군을 좀 바꿨어요. 뭐 아주대도 모집군을 좀 바꾸고, 부산대 치대도 모집군을 좀 바꾸고, 약대, 뭐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도 나에서 가로 들어오고, 경희대와 경희대 동국대의 약대가 또 가에서 나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변수로 인해서 미묘한 흐름들이 생길 거예요. 이 미묘한 흐름들을 어떻게 잘 잡고 쓰느냐의 문제도 있는데, 어차피 정시에서 이제 의치안, 약수, 지원자 푸는 대략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걔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실 이거는 모의전 돌려보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